안녕하세요.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동북아 전체가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중국이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문제 때문에 개거품을 물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국이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그 행위를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입장에서는 도무지 묵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던 셈이죠.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만 정권은 괴뢰 정권이라는 거죠.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대만은 회복해야 할 자신의 영토예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는 곧 중국이라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다민족 연합체 국가예요. 북방에는 몽고족이 있고요. 티베트 쪽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위그르족도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대만도 있습니다. 물론 대만의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군이 넘어와서 수립한 정권이 바로 대만 정권이죠. 어쨌든 중국은 대만도 자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미국처럼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미국도 현재의 52주를 구성함에 있어서 잡음이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인디안을 거의 사냥하는 것처럼 잡았죠. 하지만 미국의 어느 주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는 없어요. 왜일까요? 자기네들이 자유를 찾아서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것보다 미합중국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모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각 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각 주들의 불만도는 꽤나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에 소수민족들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합니다. 강제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하고요. 자국의 체제에 반하거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도들을 말살하고 중국의 문화를 강압적으로 주입해서 사상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연합체이다 보니 언제나 불안 요소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독립 의지를 갖는 민족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바다 건너 대만은 하나의 희망봉이에요.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독립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는 다른 정치 체제를 갖춘 독립체로 움직이고 있고 나름의 탄탄한 산업적 기반 그리고 국방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만이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자꾸 대만을 중국의 일부 혹은 중국과 같은 국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교 대상, 즉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해버리면 중국 내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대만처럼 독립정부도 구성하고 힘도 키우고 하면 독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소수민족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것은 강압적인 다민족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치명타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꾸 티베트 등 소수민족 정부를 지원하고 대만을 대등한 국가의 입장으로 올려서 외교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내부의 이러한 분열을 유도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미국의 이러한 꼼수의 정점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이 갖는 의미는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와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들어갑니다. 낸시 펠로시는 대만에 넘어가서 과연 누구를 만났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대만의 총통
차이 잉원을 만났겠죠. 자, 차이 잉원 총통을 만난 다음에 누굴 만났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 인물이 누구냐면 모리흐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리흐창이 누구냐? TSMC 창업주예요. 이 사람 왜 만났을까요? 뭐 블루보드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구 만났냐? TSMC 현재 회장을 만났습니다. 자, 창업주, 회장 다 만났어요. 이거 뭐 의미하는 건지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미 대만은 칩 4에 합류를 했습니다. 일본과 함께 말이죠. 중국은 지금 펠로시가 대만에 왔다고 개거품을 불면서 막 군사작전하고 막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펠로시는 천연덕스럽게 중국 더 열받으라고 대만 최대 반도체 업계이자 대만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TSMC의 창업주 그리고 현재 회장을 만나서 칩 4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흐를 일이죠. 펠로시 의장이 동북아 순방에서 대만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감인 반응을 했습니다. 마치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대만 상공에 진입을 하면 격추할 것처럼 강도 높은 비난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그랬죠? 자우리젠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아저씨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펠로시는 아무런 일도 없이 대만에 잘 도착했죠. 그리고 잘 떠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동북아 순방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중국 뭐 한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뭐 한 거죠? 중국은 펠로시가 가자마자 뒷북을 정말 요란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대만 전체를 포위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막 대만 상공을 지나가는 막 대형 방사포 쏘고 미사일 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왔을 때 했으면 왔을 때 해야지. 마치 여차하면 대만을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려는 듯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중국의 글로벌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는 이번 훈련을 두고 이것은 대만과의 전쟁에 대한 리허설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긴장을 정말로 최고 수위로 높였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훈련 끝났고요. 그 이후로 뭐 별다른 뭐 조치가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대만을 향한 경제 제재 조치 또한 발표가 되었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이상야릿합니다. 중국은 대만의 농산물, 감귤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리고 흑한물, 냉동생선이라든지 뭐 전갱이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작으로 철강산업과 건축자재에 주로 쓰이는 천연모래의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뭐 여기서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여 개의 대만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활용합니다. 오, 엄청난데요? 무려 100가지라니. 와, 진짜 대만이 막 후덜덜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뭐 대만은 뭐 꽃방귀도 안 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뭐 이런 반응이에요. 에휴, 너네가 뭐 그렇지 뭐 하면서 팝콘을 옆구리에 끼고 대만과 중국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중이죠. 재밌을 거예요. 중국이 이날 대만의 무역 제재를 가한 총 금액이 약 한화로 330억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330억. 중국과 대만 간의 교역량이 수십 조가 오가거든요. 지금 대만이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낼 정도로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죠? 곧 국가 GDP에서 한국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만이 굉장히 급부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에 대한 교역량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내부의 수요를 대만이 잘 채워주면서 그 여파로 대만이 급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전갱이가 있을까요? 100여 가지 식품이 있을까요? 모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니 해도 반도체와 첨단 부품의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중국의 첨단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만의 반도체와 전기전자 제품들이 대거 수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진짜 펠로시가 온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뭐 막으면 될까요? 반도체와 전자제품 흡출을 제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몇십 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대만에게 꽤나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대만에게 강하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좋은 카드란 말이죠. 반도체 카드 얼마나 좋은 카드입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왜 펠로시가 TSMC 회장을 만나고 다녀도 왜 중국은 TSMC에게 한마디도 못할까요? 얘네 없으면은 중국 나락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 사태 이후 우리에게 가해진 한한령이 그것이었죠. 뭐 그때 당시 중국이 우리나라 것들 굉장히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화장품 골로 갔고요. 의류도 골로 갔고요. 게임도 골로 갔고요. 골로 간 거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건하게 버텼던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였죠. 중국 내의 메모리 반도체의 60에서 70%를 책임지는 한국 반도체를 규제했다간 자국 첨단 산업에 막심한 피해가 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제재했어도 반도체만큼은 막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판박이 같은 상황이 대만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었다면 대만은 펠로시 방문 때문에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펠로시뿐만 아니라 14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대만이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뭐 솔직히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를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규제 조치 이후에 TSMC가 중국 거래선을 대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TSMC가 중국에 대한 거래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파이에서 대만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나요? 흡출량이 줄어들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도보다 무려 6.6%나 반도체 흡출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 내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덩달아서 늘어났기 때문에 대만이 첨단 반도체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하면서 반도체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수요는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수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의 반도체에는 선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입만 열심히 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이렇게 큰 콧방귀를 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대만 반도체 산업에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중요 고객입니다. 그러니 대만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면 반도체 수출 규제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카드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 짓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저는요, 절대 중국이 현 상황에서는 대만을 섣불리 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규제도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대만 반도체가 중국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 본토를 폭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잘못 폭격을 해가지고 TSMC 공장에 타격이 가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수요를 충당할 창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TSMC가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물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장까지 폭격을 해버린다면 더 이상 TSMC가 중국과 엮일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중국의 산업 수준을
2015년대로 되돌리겠다라는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중국 제1파운드리인 SMIC의 최선단 공장이 7나노지만 주력은 14나노입니다. 인텔이 2015년도부터 통곡의 5년을 보내야만 했던 바로 그 나노 단계이죠. 즉 중국이 대만 반도체를 제재한다는 것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2015년대로 되돌리겠다는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면은 있지만 말입니다. 2022년을 하는데 2015년대 중반으로 후퇴를 한다니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폭격하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본토가 2015년대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당장에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이 기고만장해졌는데요. 대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반도체. 이거 이제 우리가 중국에게 역으로 수출 규제를 때려버리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 제조 수준은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낸드 부분에서 그나마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곧 제재를 쳐맞을 예정이고요. 또한 비메모리 제조 부분에서는 더 답이 없는 게 SMIC가 7나노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은 7나노 캐파를 늘릴 수도 없고 더 고도의 공정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DUV 7나노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말이죠. 이마저도 자국 업체에 도움이 없다면 그나마 수율조차 잡기 힘든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 TSMC의 5나노가 주력이고요. 그리고 3나노는 현재 공정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지만 수율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뭐 요즘 인텔 이슈도 터지고 막 여러 가지가 터져가지고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3나노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중국이 대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반도체 때문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미국의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 통일을 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대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TSMC의 존재라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좀 천기누설이긴 한데요. 결국 향후 10년 안에 중국과 대만 간의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시진핑이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야마가 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또라이라도 지도자인데 자국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능력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이나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나 막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대만 반도체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안보 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에서 이번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일련의 조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가 안보 산업화 되어가고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 하나의 강력한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전부터 대만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국내에서 운영하는 주된 이유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담보로 해서 중국의 야망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가십거리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꽤나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두서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